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곳곳에는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의 기온이 빠르게 올라 한낮 기온 22도에서 23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한낮에는 도톰한 옷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오전까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오후에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곳곳에는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포항 지진도 2년이 됩니다. 국책사업이 불러온 지진으로 졸지에 터전을 잃은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쟁만 일삼는 국회는 포항 지진을 까맣게 잊었고 화가 난 포항 시민 수천 명이 두 번째 상경 집회를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축을 뒤흔든 5.4의 지진에 집도 상가도 공장도 폐허가 됐고 2년째 한평 텐트와 임시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야는 피해를 보상할 특별 법안을 상정한 뒤 상임위가 맞느니 특위가 효율적이니 다투다.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 6월에 이어 2차로 3천 명이 상경했습니다. 지진 발생 2년이 되도록 특별법 제정에 진전이 없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울분을 갖고 여기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오늘 정기국회까지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시민은 폭발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요구와 잇따른 상경 집회에 부담을 느낀 여당과 제1야당은 진일보한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한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끼리 만나서 신속 처리를 논의해보자고 한국당에 제안했습니다. 세 가지 법안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여야 산자위 간사가 만나서 공통점을 찾고 지진 2주년이 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온 터라 한국당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당 산중의 간사 의원님이 김기선 의원이십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빨리 쟁점을 좁혀보셔라고 말씀을 드려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사실상 총선 돌입, 2달 남은 마지막 기회 동안 특별법 내용을 논의하면서 배상을 넣자 빼자 또 실랑이를 벌일 수 있어 포항 시민들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비가 9,388억여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경북에는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6,427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울진군은 가장 많은 3,596억 원을 확보해 배수 펌프장과 하천 개량 사업 등이 가능하게 됐고 영덕군은 1,754억 원, 경주시는 42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비 교부 전이라도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해 구호기금 등 가용 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태풍 미탁의 공식 피해액은 울진군 540억 원, 영덕군 298억 원, 경주시 95억 원 등입니다. 공해물질 무단 방출로 논란을 빚은 포스코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관할기관인 경상북도가 브리더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했습니다. 기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장기간 지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경상북도가 포스코를 봐주려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5월 용광로 정비 때마다 브리더를 수동으로 개방해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방출해오다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민간협의체 조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브리더 수동 개방을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상북도는 최근 포항제철소가 제출한 대기 배출 시설 변경 신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브리더를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대신 브리더 개방 일정을 사전에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공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행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렇게 포스코가 요청한 사안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반면 포스코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5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엔 환경부 민간협의체 조사를 이유로 미루더니 최근에는 전라남도가 포스코의 기존 위법 사항이 적법일 가능성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며 또다시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측에서는 사후 신고에 대해 갖고도 얘기가 나왔고요. 사후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법제처 입신 나온 결과를 보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경상북도가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마시켜주려고 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전에 행정처분에 대한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업자의 변경 허가 신고부터 허가해주는 건 상당히 순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그동안에도 포스코의 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대신 전달하고 아직까지도 청문 일정을 잡지 않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바꾸는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달 중순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 조례를 제정해 탑승률이 70% 이하일 경우 손실액의 1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도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명칭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전례와 국제 기준 등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필요성과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음 달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한 뒤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국토부와 명칭 변경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기초의회의 일탈 행위가 지나쳐 자질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3보다는 제밥에 관심인 엉터리 기초의회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린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요즘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과연 기초가 있냐는 의문이 듭니다. 대구 남구의회는 최근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조례를 가로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같은 조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미 시의회는 해외 연수 보고서 표절 의혹, 대구 달서구의회는 5분 자유 발언 표절 의혹으로 말썽이 일었습니다. 갑질과 비하 발언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은 공무원을 불러 호통치는 모습을 SNS에 올려 욕을 먹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막말과 폭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조선이야. 사무국 박살 낼 거야. 등의 폭언에 본 의원은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도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구의원 한 명이 환경미화원에게 갑질을 한 일로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고 1명이 대법원 재판을 받는데도 자수군커녕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움질을 하며 의정 활동을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위원장 직무를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없으면 다시 뽑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의회의 원칙입니다.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은 구미시의회도 의장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친일파 백선엽 장군에게 명예군민증을 줘 비판을 자초한 칠곡군의회는
의장이 의회 결정 사안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서약서를 돌려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전부 의원들이 다 안 좋게 본다 이래가지고 다른 설명을 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꼴불견 행태는 정당 공천제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공천권을 틀어진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면 쉽게 기초의원 배지를 달 수 있습니다. 한국당 독식 구조가 깨진 기초의회가 협치와 정책 대결보다 상대당 흠집 내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지방의회 내에서의 협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한번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천군 의회 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이 터진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대구 기초의회 6곳은 슬그머니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뢰를 생명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야 할 기초의원들이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기초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코가 해고한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부당 해고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포스코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면서 이른바 노조 와해 문건 사건 폭로 과정에서 직원이 다쳤고 노조 간부들이 가져간 자료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해고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마저 인정하지 않은 채 해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 법정 싸움을 선택했다며 이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노조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가 신규 증자를 꺼리면서 포스코 플랜텍이 워크아웃 4년 만에 결국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과거 80년대 제철소 정비 전문 업체로 출발한 포스코 자회사로 지난 2013년 포스코가 인수한 플랜트 업체 성진 지오텍과 합병하면서 경영 악화가 시작돼 2015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부실 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해 건실한 기업을 망치고 직원들은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벌어진 포스코 관련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겨울철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과메기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꽁치가 잡히지 않고 크기도 작아 어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 등을 개발해 매출을 늘릴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를 가른 꽁치가 냉동 건조실에서 익어갑니다. 작업장에서는 쉴 새 없이 꽁치를 손질하고 전국으로 팔려나갈 과메기를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미세먼지와 바닷물 사용에 대한 위생 논란을 잠재우고자 모든 공정이 현대화된 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씻지 않고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밖에서도 많이 말렸지만 지금은 실내에서 냉풍 건조를 합니다. 본격적인 과메기 출하가 시작됐지만 예년보다 절반이나 감소한 어획량과 경기 침체로 매출 신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과메기 20마리 한두릅의 소매가는 지난해와 같은 16,000원이지만 중량이 200g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꽁치가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히는 꽁치마저 크기가 작아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메기를 집 반찬으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각종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메기 밥상이 오르다라는 주제로 저희들 과메기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밥상에서 과메기를 먹듯이 전국의 소비자들도 밥상에서 즐겨 먹을 수 있는 과메기 레시피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구룡포 과메기 시식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의 포항의 겨울 맛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간 구룡포 과메기 축제를 열어 무료 시식회와 홍보대사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내년 7월부터 울릉도 독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은 운임의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지난 도민에 대해 운임의 50%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포항과 후포,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노선과 울릉도 독도 구간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비수기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진입로 파손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폭 2m의 도로에 공사 차량이 출입하면서 일부 노면이 내려앉고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당장 진입로를 확장할 수 없지만 차량 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굴곡 구간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급히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비를 산다며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업체로부터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산하의 안광학 융합기술사업단입니다. 콘택트 렌즈의 성능 실험과 국제 공인 인증에 필요한 검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장비는 몇천만 원짜리 있고 롯데 장비도 있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장비가 기업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대구와 경북에 있는 콘택트 렌즈 생산 기업을 돕자며 2015년부터 국비와 도비 등 80여억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대구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건 바로 이곳에 있는 장비 구매와 관련한 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이곳 사업단뿐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장비 구매를 담당한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십억 원 규모의 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일명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년 전부터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와 짜고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직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뿐 아니라 장비 판매 업체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런 장비가 설치된 또 다른 안경업체 지원 기관이나 단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신월성 1호기 발전을 정지하고 약 54일간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월성 원자력 본부는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동안 연료를 교체하고 기기를 점검한 뒤 오는 12월 22일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신월성 1호기는 2014년 1월 이후 1902일 동안 고장 정지 없이 4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 한낮 기온 22도에서 23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한낮에는 도톰한 옷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오전까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오후에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곳곳에는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